5번. 서울특별시의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겁니다. 그러면 조정교부금은 첫 번째 논점이 뭐예요? 조정교부금은 광역이 기초에게 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광역이 기초에게 주는 것이 조정교부금이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논점이죠. 그럼 두 번째 논점이 뭐예요? 두 번째 논점이 지방교육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는 보통세다, 목적세다. 목적세죠. 목적세 두 개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될 수 없다, 없다.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목적이 정해진 거예요. 딴 데로 이전이 안 돼요. 그래서 두 개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일단 이거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1번부터 보시면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재원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답은 1번이거든요. 좀 이따 우리가 법정을 보게 될 건데 특별조정교부금은 뭐예요? 특별한 단어 자체가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용도가 정해진 것은 딴 데로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똑같은 거죠. 용도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 두 개는 딴 데로 이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한다? 똑같아요. 특별조정교부금도 자치구가 써야 되는 거지 누가 써서는 안 된다? 민간에게 다시 이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그럼 2번 보시면 일반 조정교부금은 조정교부금 총액에 뭐한다? 90%. 특별조정교부금은 10%에 해당합니다. 이제 외우시면 되죠. 좀 이따 법정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보통세 수입의 일정률이 아니라 목적세는 빠져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들어봐. 이 보통세 교부세 일정액이죠. 그러면 일정액이라는 거 얼마로 해야 될 거잖아요. 그 얼마로 할 것인가는 일정액 중에서 일정액 중이죠. 일정액 얼마를 정할 것이라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액을 정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조례로 하는 게 뭐예요? 일정액으로 정했죠. 그러면 어느 자치구에 얼마를 줄 것인가를 조례로 정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지방자치의 관점에서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자치구에게 나눠주는 비율을 누가 정하느냐는 거죠. 그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액은 법률로서 정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서 얼마를 재원으로 한다. 이건 대통령령으로 하는 거야. 하지만 일정액이 결정됐죠. 그럼 뭐한다? 지자체별로 나눠주는 거 있죠. 강남구에는 얼마? 오케이. 동작구는 얼마? 오케이. 또 어디? 서초구는 얼마? 또는 뭐한다? 서대문구는 얼마? 이렇게 나눠주는 게 있잖아요. 그건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조례로 정해요? 그건 조례로 정해야 되는 거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나눠주는 비율을 누가 정하느냐? 조례로 정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좀 이따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럼 여기서는 뭐 때문에 틀렸다? 액이라는 거죠. 오케이? 액입니다. 그 일정액을 뭘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대통령으로 정하죠. 틀린 거죠. 4번 봅시다. 일반 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은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 무조건부 지원금이 아니라 일반 조정교부금이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는 거고 특별조정교부금이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액을 정할 때는 대통령이 있지만 그 정해진 액을 자치단체로 분배할 때는 조례로 정한다는 거예요. 그걸 구별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다시 여기 갑시다. 지방자치법 29조 봅시다. 서울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 그러니까 이 일정액은 뭘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액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 관할구역, 자치구 간에 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일정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야. 그러면 누구에게 얼마를 줄 것인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중앙정부가 왜 관여를 해요? 뭘로 한다? 조례로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얼마를 줄 것인가는 뭘로 한다? 조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올 게 뭐예요? 이게 나올 확률이 크다는 거죠. 누구에게 얼마를 줄 것인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이게 나올 확률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지금. 됐죠? 그 다음 조정교부의 종류에서 뭐한다? 일반 재정수에 충당하게 하는 일반 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어요. 근데 특별조정교부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그 다음 자치구 조정교부금인데 쭉 있죠. 핵심 뭐다? 핵심은 보통세만 재원이 된다는 거예요. 보통세만 재원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는 100분의 90이고 100분의 10이라는 거죠. 일반 조정교부금이 90%, 특별히 10%라는 겁니다. 오케이? 문제는 뭐한다? 97대 3이 아니라 90대 10이라는 거죠. 조정교부금의 교부효율, 산정 방법이 교부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정합니다. 오케이? 봐봐요. 조정교부, 교부, 산정, 교부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줄 것인가는 어떻게 줄 것인가는 조례로. 액을 정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오케이. 요거 구별하라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요거 오케이? 됐죠? 6번 갑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겁니다. 1번 봅시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 의장은 전국적 협의체는 자치단체 관련된 법률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당연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협의체는 지자체가 결합한 거야? 짱들이 결합한 거야? 짱들이 결합하는 게 협의체고 당연히 협의체는 뭐한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뭐한다? 장들의 협의체가 있는 거고 의회 의장들의 협의체가 있는 겁니다. 다 몇 번이고? 1번입니다. 2번은 왜 틀렸는가 봅시다.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들어봐요.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옳은 점은요? 틀린 점은요?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옳은 점이니까 틀린 점이니까. 일단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어요. 맞잖아요. 당연히 협의회도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광역행정 방식이니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방자치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안부 장관, 오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됩니다. 봐봐요. 승인을 받아야 돼요? 보고해야 돼요? 승인을 받는 거하고 보고를 하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예요. 이렇게 봐봐요. 협의회는 지자체가 아니에요. 지자체가 아니죠. 법인도 아니에요. 자치권도 없어요. 그랬을 때는 봐봐. 협의를 구성할 수 있는데 오케이? 시도가 구성원이면 뭐 한다고? 행안부 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시군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봐봐. 협의회는 법인도 아니에요. 지자체도 아니에요. 그래서 시군구는 누구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면 돼요. 그러면 시도 간의 협의회를 구성하기 때는 뭐예요? 중앙행정기관과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지자체가 아니에요. 특별지방자치단체잖아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는 누구한테? 시도지사의 무엇을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 돼요. 시도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가 더 있죠. 여기서는 시군구라 할지라도 시도가 달라버리면 시군구라 할지라도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구는 어디로 가? 시도지사로 가? 행안부로 가?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죠. 이거 알죠? 그러니까 협의회는 구성력이 훨씬 약해요. 법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군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지자체 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시도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시군이라 할지라도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구는 뭐예요? 시도지사가 아니라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하는 거죠. 아주 잘 나온 패턴잖아요, 이건. 그러면
협의회는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와 승인의 차이점 알죠? 보고는 우리 이렇게 했어요. 그럼 끝이에요. 하지마. 그러면 뭐 네가 뭔데? 이게 보고예요. 승인은 제발 허락해 주세요. 이게 승인이에요. 허락을 해줘야지만 가능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승인과 보고는 뭐가 훨씬 강해요? 승인이 훨씬 강한 제약이에요. 맞죠? 그래서 지자체 간의 조합은 승인 사항이고 협의회는 보고 사항이에요. 그래서 2번은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옳은 지문이요, 틀린 지문이요?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3번 봅시다. 시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시군 자치구는 원칙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만 원칙은 시도예요. 다만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간의 조합은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3번 해설이 다 나와 있는 거고. 4번. 지방자치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에 따른 행안부 장관의 분쟁조정 결정 사항에 대해 분쟁 관련 지방자치 그 이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아니에요. 분쟁조정은 강제력이 있다, 강제력이 없다. 강제력이 있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중앙과 지방 간의 분쟁은 누가 담당해요? 중앙과 지방 간의 분쟁은 누가 담당해요? 국무총리 소속의 맞죠? 중앙과 지방 간의 분쟁은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입니다. 그러죠? 그러면 지방과 지방 간의 분쟁은 두 개가 있잖아요. 행안부 장관 소속의 약합시다.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거고 시도지사 소속의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오케이? 아니 이건 전부 다 외우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잘 들어요. 시군 간의 분쟁이 이리 가죠. 맞죠? 시도지사 소속으로. 하지만 시군구라 할지라도 시도를 달리하면 이리 간단 말이에요.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오케이? 뭐 여기는 어디만 가는 거예요? 동일광역 내 기초 간의 분쟁만 시도지사 소속으로 가는 거고 나머지 전부 다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다니까. 시군구라 할지라도 시도가 달라버리면 이리 가는 거예요.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시도지사 소속으로 가는 거 아니죠? 그러면 여기와 여기의 차이점은 뭐예요? 여기는 중앙과 지방 간의 분쟁을 중앙정부 하잖아요. 중립성이 없죠. 그러니까 실제 강제력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중립성이 강하기 때문에 직무상 이행명령을 내리고 강제 대집행을 하기 때문에 실질상 구속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구속력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봅시다.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에 따른 행안부 장관의 분쟁조정 결정사항에 대해서 분쟁 관련 지방자치 그 이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이행해야 돼요.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하니까 구속력이 있단 말이에요. 선택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건 몇 번밖에 없다? 1번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1번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7번입니다. 아니야, 죄송합니다. 지방자치법 65조 한번 보고 갑시다. 협의체죠. 협의체입니다. 장이나 지방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하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런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봅시다. 이게 이제 갖고 나왔죠. 봅시다.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행안부 장관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해야 됩니다. 오케이? 똑같습니다. 개정 폐지 또는 폐지가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는 역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거죠. 협의하는 거지 이거죠. 오케이. 근데 차이점마다 협의회는 보고하는 거고 조합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방금 우리가 봤던 것은 정말 우리가 행정학 기본 스마트 하는 거니까 하고 7번은
아까 내가 선언했죠. 한 달 후입니다. 나오면 그냥 찍어요. 그 답만 써놨어요. 찍어요. 왜 찍어요? 아니 이거 어쩌다 한번 나온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일본 거를 해야 되고 영국 것을 하고 아니 영국의 메트로폴리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쉽게 말해 프랑스는 레지옹이라 그래요. 꼬뮌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건 정말 이렇게 비교 행정 파트에서 나오는 지방자치 있잖아요. 이건 정말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럼 뭐 한다? 너무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공부해야 돼. 프랑스 거 다 해야 되죠. 일본 거 해야 되죠. 독일 거 해야 되죠. 영국 거 해야 돼요. 미국 거 해야 돼요. 안 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딱 미국 게 나왔다. 시간 아껴야 돼요. 1초 만에 끝내. 1초도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찍어 그냥. 오케이 찍어요. 아니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럼 왜 해설은 다르느냐? 동일한 문제가 나오면 맞으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찍어야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오케이. 너무 많은 시간을 우리가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하려합니다. 그럼 해설 쓰고만 봐. 8번 봅시다. 우리나라 주민소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가장 옳지 않은 건데 주민소송이죠. 여러분 전부 다 행정법 강론제 다 배우신 분들이죠. 주민소송을 주관적 소송이라 그래, 객관적 소송이라 그래. 객관적 소송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나의 법률상 이익과는 전혀 상관없이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 소송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 주민소송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납세자 소송입니다. 세금을 낸 자의 권한으로서 제기하는 거지 나의 법률상 이익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논점이 뭐예요? 지방재정만 소송의 대상으로 되는 거예요. 지방재정이 아닌 것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주민감사를 거치지 않은 것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죠. 주민감사를 거치지 않은 것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쓸 필요 없잖아요. 밑에 다 써져 있잖아요. 지금 해설지. 세 번째가 뭐예요? 간접소송이에요. 소를 제기하라는 소송만 제기하죠. 간접소송입니다. 오케이? 간접소송이 뭐다는 거 지금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건 기본 심화 때 다 설명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소송수계제도죠. 즉 6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소송을 이어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거죠. 누구든지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수계해서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왜? 나의 법률상 이익과 상관없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이사를 하게 되면 오케이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주민 누구든지 소송을 받아서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네 개가 핵심이에요. 이 네 개가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의 도입 순서죠. 제일 먼저 도입된 거예요. 뭐예요? 주민조례 재정 개폐 청구권입니다. 제일 나중에 도입이 된 게 주민소환제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감사가 있고 주민투표가 있고 주민소송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민감사하고 주민소송 사이에 주민투표가 중간에 끼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오케이. 한번 봅시다. 1번. 우리나라 주민소송제도는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감사를 강화하기 2005년도에 도입되었다. 맞아 틀려요? 우리나라 주민소송제는 2005년도에 도입되었다. 맞아 틀려요? 뭐냐? 뭐 돼? 옳지 않은 건데. 2번 봅시다. 주민감사 청구를 전심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3번 위법한 직무행위 분야에 한정하자고 포괄적인 일반 사무행위도 포함합니다.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케이? 왜? 소송이 중복되면 안 되죠. 소송이 중복되면 안 됩니다. 그럼 봐봐요. 답은 몇 번이야? 일단 8번의 답은 3번인데 한번 봐봅시다. 1번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감사를 강한 거예요. 2005년도에 이건 좀 놔둬. 2번 봅시다. 주민감사 청구를 전심 절차라고 하겠다. 맞죠? 3번 위법한 재무행위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이 아니라니까. 재정에 관한 것만 주민소송의 대상이라니까. 재정에 관한 것만. 다른 건 안 된다니까. 재정에 관한 것만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니까 당연히 답은 3번이에요.
그다음에 동일한 사항에서 주민 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1번 봐봐요. 1년. 이게 뭐냐면 몇 년도에라고 나왔어요. 2005년에 도입됐다고 나오죠. 근데 내가 정리해 놓은 것은 몇 번? 2006년도잖아요. 이런 걸 하지 말고 내가 써놨어요. 봐봐. 해서 써놨어. 봐. 주민소송제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서 도입된 거예요. 근데 시행은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2006년도부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제정한 연도는 2005년인데 시행할 연도는 2006년이에요. 그러니까 2005년도 답도 맞고 2006년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연도는 절대 답이 안 돼요. 예를 들어 법은 2005년에 도입했죠. 그러니까 도입한 것이 2005년이에요. 근데 시행은 언제부터 해서? 2006년부터 해서 현실적으로 도입한 건 2006년도부터거든요. 현실적으로 도입된 것은 2006년도부터예요. 그러니까 5년, 6년. 분명히 내가 6년으로 외웠는데 5년이니까 이게 답이다 하지 말고 3번이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도입과 시행일을 가지고 어떤 것을 도입으로 보느냐 달라서 그래요. 달라서.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한다? 법 제정 일자와 시행 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테마로 보면 안 돼. 그냥 순서 정도만 외우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당의 답은 3번이 돼야 됩니다. 맞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 좀 주의하시라는 뜻입니다. 9번 갑시다. 지방자치법상 국가의 지도 감독에 대한 오케이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환경부 장관은 서울특별시 사무관에 조언 또는 공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맞잖아요. 중앙행정기관은 조언 또는 지도할 수 있어요. 조언해 줄 수 있죠. 환경에 대해서 물으면 조언해 줄 수 있죠.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공고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가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문제는 별도의 문제예요. 하지만 지도 공고는 다 하는 거죠. 환경부 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할 경우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협의조정위에서 협의조정할 수 맞죠? 중앙과 지방 간의 분쟁은 누가 담당한다?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하는 겁니다. 오케이. 3번 행안부 장관은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 중에서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를 할 수 있다. 맞죠? 맞잖아요. 왜?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법령을 위반한 것만 할 수 있다니까. 무엇은 안 돼요? 공익을 현저히 해한 것은 안 돼. 자치사무에 대해서 뭐만 할 수 있다? 법령을 위반한 것만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은 안 된다? 현저히 공익을 해한 건 안 되는 거죠. 4번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처리하는 환경부로부터 이임받은 국가사무에 대해 1차로는 환경부자 2차로는 서울 아니잖아. 1차가 누구예요? 서울시장이. 2차가 누구예요? 주무장관이 지도감독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1차로는 지자체장이 광역자치단체장이 2차로는 뭔다? 주무부 장관이 지도감독을 하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다음 4번이에요. 10번 갑시다.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겁니다. 옳은 거. 1번 봅시다. 헌법에는 지방자치장이 선임 방법을 법률에 이임하고 있다. 맞습니다. 좀 이따 헌법 조문 볼 겁니다. 다 1번이죠. 2번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두지 않아도 이건은 아니다. 의회를 두지 않으면 이건이에요. 헌법 118조 의회를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의회는 헌법상 기관이란 말이에요. 두지 않으면 이건이 되는 겁니다. 2번 지방자치 종류는 법령으로 정한다? 맞아요? 틀려요? 지자체 종류는 법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법률로 정해요. 법정이 아니야. 법률로 정해야 되죠. 그 다음 지방의 선거는 반드시 주민 직선으로 하도록 하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선거 방법은 법률에 이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1번밖에 없거든요. 한번 봅시다. 대한민국 헌법 한번 봅시다. 제 117조와 118조가 뭐다?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조문이거든요. 봅시다. 117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고 법령의 범위에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종류는 법률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광역과 기초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118조가 의회를 둔다야 둔다. 반드시 둬야 돼요.
그러니까 지방의회를 폐지하면 헌법 위반이에요. 지방의 조직, 권한, 의원 선거와 지방자치항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 가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전부 다 법률로 정해요. 그 법률이 뭐예요? 지방자치법도 있고, 오케이? 지방재정법도 있고, 오케이? 공직선거법도 있고, 많은 법이 있죠. 법률로 정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법률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봐봐요. 이건 아니에요. 선거 방법은 법률로 정하는 거지. 반드시 주민이 직선하는 거 아니에요. 법률로 정하니까 정당 명무식 비례대표도 있는 거죠. 오케이. 법률에 의해서. 됐죠? 자, 1번입니다. 111번 봅시다. 광역자치단체죠.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광역자치 출자, 출연기간, 설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기간, 설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오케이. 1번 봅시다. 광역시, 도가 출자, 출연기간을 설립할 때는 조례안 입법예고가 하기 전에 행안부장과 협의를 해야 된다. 맞을까 틀릴까? 입법예고하기 전에, 조례도 법이 아니? 입법예고하기 전에 행안부장과 협의를 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행안부장과 협의해야 됩니다. 오케이? 당연히 협의해야 됩니다. 왜? 출자 출연하니까. 2번. 지방자치단체는 출자 출연기간의 설립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할 때는 심의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맞을까 틀릴까? 반드시 일정의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증액하려 하는 경우 심의의 의결을 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들어야 돼요. 왜? 그래야지만 함부로 출자 출연을 못하는 거예요. 오케이. 답은 2번이죠.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3번.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기간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을 설립할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4번. 출자 출연 기간의 설립 목적, 주요 사업, 기간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해봅시다. 차근차근. 해설 한번 봅시다. 해설. 1번. 그 2번 봅시다. 2번부터. 2번이 답인데, 지방자치단체는 출자 출연 기간에, 오케이, 설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려 출연하는 경우에는 심의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오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그 결과를 공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전제는 전부 다 심의 의결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다음 1, 2, 3에 해당하는 것은 공개까지도 해야 돼요. 누구든지 알 수 있게끔. 첫 번째가 뭐다? 지방자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주민 복리에 미치는 효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입니다. 근데 1, 2, 3번이 중요한 게 법조문을 다 쓰니까 1, 2, 3번인데 핵심 뭐다? 전부 다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출자하거나 증액하거나 다. 오케이? 그러면 1번 봅시다. 오답 체크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오케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 기간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례안을 입법하기 전에 시도지사는 행안부 장관, 시군구는 뭐예요?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1번처럼 한다. 광역시 도가 출자 출연할 때 누구? 행안부 장관과 협의해야 돼. 시군구는 누구하고? 시도지사와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해야 된다니까 1번은 맞는 거죠. 2번은 왜 틀린 거예요? 심의를 다 거쳐야 된다니까 돈을 낼 때는. 3번 가봅시다. 3번.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출자 출연 기간의 설립 승인과 협의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거 이미 다른 법률에서 했어요. 그럴 때는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그 밖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을 설립하는 경우는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 봅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을 설립할 경우에는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옳은 거예요. 오케이? 됐죠? 그럼 4번 봅시다.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4번 봅시다. 출자 출연 기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의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오케이? 목적, 업무와 사업, 근거와 방법, 기본적인 사항은 뭐한다?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런 문제.
다 2번과 3번 한번 봐봐요. 심의 의결을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럼 해야 될 것 같죠? 그러면 대통령 이하일 때는 뭐 한다?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여유만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 뭐가 안 맞지? 그러니까 2번을 답을 하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왜? 특히 이제 지방직은 또 시간을 많이 쓰는 뭣도 봐야 돼요. 영어도 봐야 되니까 더 여러분들이 시간에 촉박한 것 같아요. 더 영어. 근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아. 그러니까 시험 보는 당일날 시험 문제를 풀면서 뭐 한다? 시간에 대한 조정을 해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국어를 20분에 풀기로 다 이렇게 정해놓고 시작했는데 24분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럼 두 번째부터 풀 때는 뭐예요? 의식적으로 자꾸 빨리 풀려고 좀 노력을 하면서 풀어야 되죠. 왜? 분명히 1번이 답이야. 그러면 2, 3, 4분은 좀 생략하고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히 1번이 답이면. 그래서 시간을 뭐 초과한 4분을 다른 과목에서 축소시키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첫 과목에서 초과해버렸죠. 두 번째 과목 더 초과해버려요. 세 번째 과목은 그냥 제 시간대로 한 거예요. 네 번째 과목 제 시간으로 한대요. 근데 앞에서 두 과목이 초과해본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과목을 할 때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 과목이 어려웠잖아요. 그럼 세 번째, 네 번째 풀 때만 한다. 시간을 축소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안 하고 풀어보니까 뭐예요? 마지막 시간에서 그냥 폭탄 터져본 거예요. 폭탄. 그것도 대형 폭탄이. 찍어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행정학을 좀 제일 늦게 풀지는 말아줘. 오케이. 중간 정도에 풀어줘. 중간 정도에. 맞잖아요. 좀 중간 정도에 좀 풀어주라고. 쌤 찍어버렸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나한테 와가지고. 중간 정도에. 오케이. 12번 봅시다. 12번 봅시다. 보기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 수수료에 관한 설명입니다. 기억 뜻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이런 건 좀 한 번 정도 나올 때 됐거든요. 나올 때가 됐습니다. 한번 봅시다.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무엇으로 정한다? 사용료 수수료 또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무엇으로 정해요?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은 누가 부과하는 거예요? 조례, 지자체가 정하는 거니까. 오케이?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잠실야구장 사용료를 뭘로 받아요?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잖아요. 뭘로 받아요? 광고 수익금으로 받잖아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야구장 사용료를 뭘로 받아요? 입장료의 일부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사용료를 받는 방법이 동일해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로 정한 거잖아요. 내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는데 서울특별시는 뭐한다? 사용료를 광고 수입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오케이? 다른 지자체는 입장료 일부를 받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조례로 정합니다. 오케이. 모르더라도 봐봐. 탁 살. 조례가 아니면 답 1번, 2번도 드러나 보잖아. 눈치가 있어야 돼. 이건 조례군.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인데 농담 아닌데.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의 이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뭘로 정해야 돼?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것은 조례로 정하면 돼? 안 돼요. 뭘로 정해야 돼?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돼요.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정법 시간에 다 배우잖아요. 대통령령과 부령의 차이점이 뭔지 알죠? 차이점이 뭐예요? 대통령이 바라면 대통령령 그런 소리는 하지 말고 차이점이 뭐예요? 대통령령은 반드시 어떤 절차가 밟아야 돼요? 국무의 심의를 밟아야 돼요. 반드시 의무로. 그러니까 대통령령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한다? 여러 부처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른 법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오케이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는 표준금액 몇에서 조례로 가감 징수할 수 있어?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감 징수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나올 때는 됐어요. 조례 대통령령 100분의 50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13번 문제로 갑시다.
이 13번의 문제는요, 우리가 서울시 특강에서 나오고 또는 뭐한다, 기존에 뭐한다 문제풀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지방자치로 문제풀이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지방행정과 지방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를 꼭 한 문제 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먼저 보고 갑시다. 이 표를 꼭 내는 거예요. 이 표를. 오케이. 이 표는 서울시 특강에도 있고 다 있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제1공화국에서는 뭐다? 지방자치법이 1949년도에 제정 공포가 돼요. 지방자치법이 49년도에. 그러면 그때는 2계층이었어요. 특별시, 도, 시, 그 다음에 읍면이었어요. 특별시, 도, 시, 읍면.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군수를 뽑는 게 아니라 누구를 뽑았어요? 읍면동장을 뽑았어요. 읍면동장을 뽑았죠. 그렇게 돼 있었고 1952년에 최초의 지방선거를 하게 됩니다. 52년도에 뭐 시읍면 의원 선거를 해요. 도의원 선거를 해요. 56년에 시읍면장에 대한 최초 주민직선을 합니다. 오케이? 이때는 전부 다 누구만을 뽑았던 거예요. 1공화국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초만 뽑았던 거예요. 기초. 맞죠? 1공화국 때는 기초만 뽑았어요. 그러니까 시장과 도지사는, 그러니까 도의원 선거는 했죠. 근데 시장과 도시장은 뭐 한다? 1공화국 때는 선출 안 했어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시장과 도지사는 언제 최초로 뽑아요? 60년대 2공화국에서 처음으로 중민이 직선을 뽑아요. 2공화국이 뭔지는 알죠? 헌법 다 배우셨으니까 4.19 이후에 들어온 장면정부에서 최초로 뽑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서울시장이 주민 직접하는 건 1960년이거든요. 왜 그럴까? 서울시를 꼭 서울시장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지방지구는 서울시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서울시장 도지사를 주민 직선 뽑은 게 언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오케이? 시장과 도지사. 그러니까 도지사를 직선을 최초로 뽑은 게 돼요. 1공화국이 아니에요. 2공화국 때 60년대 뽑아요. 오케이? 이거 좀 기억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상공화국은 뭐예요? 상공화국은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읍면자치대 군자치제가 채택되는데 오케이? 지방이 해산하고 지방자치 임명해요. 그래 실제로 지방자치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5.16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5.16 쿠데타로 실제로 지방자치가 단절되는 거죠. 임명제로 돼요. 그래서 언제 부활돼요? 제6공화국입니다. 6공화국이죠. 지금 현행헌법 6공화국이죠. 그래서 91년 지방의회 의원이 있고 95년도 뭐예요? 장과 주민이 전부 다 직선돼요. 그러면 들어 왜 91년도는 장을 안 뽑았을까요? 준비가 덜 돼 있었거든요. 물론 준비가 덜 된 게 아니라 정권이 뽑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지방의회도 안 뽑아보면 헌법을 위반하니까 의회부터 먼저 했던 거예요. 그 2차부터 뭐 한다? 장과 의회원을 동시에 뽑아요. 그래서 동시 지방선거란 말을 쓰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 지방자치 중단기잖아요. 암흑기 중단기. 상공화국 때는 암흑기예요. 헌법에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칙에 뭐예요? 최초 지방의회 구성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에 정한다고 규정했어요. 근데 법률이 제정 자체를 안 해버려요. 헌법은 뭐다? 지방자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헌법이 법률로 정한다 했는데 법률이 안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뭐예요? 실제로 암흑기죠.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럼 제4공화국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유신헌법입니다. 유신헌법은 뭐라 그래요? 부칙에 지방의회는 조국 통일이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조국 통일까지는 구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조국이 통일돼야지 지방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 안 하겠다는 뜻이죠. 맞죠? 유신헌법이 있으면 지금까지도 지방의회를 구성 못하죠. 조국이 통일 안 됐으니까. 실제 안 하겠다는. 그럼 제5공화국이 전두환 헌법이죠. 규정을 통해 부칙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감화해 순차적으로 구성하고 법률로 정한다고 해서 그러면 법률을 제정 안 해버려요. 그래서 이때는 뭐라 그래? 상공화국, 사공화국, 오공화국 우리나라 지방자치 암흑기라고 그래. 암흑기. 실제로 지방자치가 중단됐던 거죠. 이 정도로 반드시 여러분 정리를 해야 돼요. 오케이. 그럼 다시 이제 문제 한듯이 이 문제가 한 문제는 나오거든요. 1945년 이후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한국정제 이전에 제정되었다. 맞아요, 틀려요? 한국정제 몇 년도 일어나요? 50년이잖아요.
몇 년도? 49년도에 그러니까 한국정제 발발 이전이에요. 1952년 제1차 지방선거로 지방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봐봐요. 봅시다. 언제? 52년도에 최초 지방선거가 있었다니까? 52년도에? 그 다음 56년 더울서프가 주민 아니라니까. 56년은 뭐예요? 시읍면 면장이에요. 시읍면장. 시장, 읍장, 면장님을 뽑았던 거예요. 시장과 도지사는 언제 뽑았어요? 60년대 뽑았다니까. 60년.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오케이. 4번. 제3호국 헌법 부칙에 지방에는 조국 통일까지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를 부정했단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표에서 한 문제가 꼭 나와요. 정리해야 돼요?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오케이. (14번) 문제를 봅시다. 14번 문제를 봅시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이 뭐냐는 거죠.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조례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정할 수 없습니다. 오케이. 맞죠? 공익상 필요한 재산은 보유,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뭐한다? 재산의 보유와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즉 뭐한다? 기금의 설치 운영은 지방의 의결이죠. 지방의 의결로 만들어진 게 조례니까. 오케이. 지방공기업 설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답은 2번입니다. 지방공기업은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지방공기업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규정하는 겁니다. 오케이. 지방공기업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규정하는 겁니다. 됐죠?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어쩔 때는 법률에 이임이 있었을 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조례 위반은 1천만 원이냐? 3천만 원 어디서 나와요 그러면? 김영란법이 3천만 원이잖아요. 김영란법은 333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조례로는 법률에 이임이 있을 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방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 임시의 회기는 조례로 정한 자기들이 알아서 정하는 거 아니에요. 답 몇 번이다? 2번이 되는 겁니다. 지방공기업 설치 운영에 관한 것은 무엇으로 정한다? 지방공기업법으로 정합니다. 오케이. 됐죠? 15분부터 10분에 합시다.